마이웨이 마인드 세팅. 자, 마이웨이 할 때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는 거 너무 많아요. 나의 길이라고 해서 내 생각만 있으면 쪽빵 납니다. 마이웨이 좋은 거 아는데 왜 안 하세요? 불안하니까. 내가 이상한 길로 빠질까봐 불안하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규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만 생각하고 여러분들 자신만 바라보는 마이웨이는 100% 망합니다. 제가 말하는 마이웨이는 나에게 어울리는 나다운 길이란 뜻이지 나만 생각하고 나만 위하라는 길이란 뜻은 아닙니다.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마이웨이는 약간 그런 의미로 쓰여요. 나에 의해서 나를 위한 나만 신경 쓰는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마이웨이는 망합니다. 제가 말하는 마이웨이는 다릅니다. 나에게 어울리면서 나다우면서 나의 즐거움을 충족시키면서 내가 사랑하는 것과 일치하면서 그러면서도 세상에 호응을 받는 받아들여지는 마이웨이가 중요해요. 그냥 마이웨이는 아무나 할 수 있어. 예를 들면 나는 노래를 진짜 못해 음치야. 근데 내가 나한테 노래 잘한다고 정신승리한 다음에 앨범을 내고 그럼 난 성공할 거야. 몰라 난 그렇게 꿈을 꾸기로 했어. 이게 바로 마이웨이입니다. 나의 욕구만 충실한 이런 마이웨이는 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세상에 받아들여질 마이웨이를 설계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마이웨이를 건강하게 세상에 받아들여지는 마이웨이를 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10가지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부족한 점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인지하세요. 여러분들이 자기의 부족함을 자각할 때 굉장히 비통해하고 수치스러워서 뒤집어지고 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가 자기의 부족함을 지적했을 때 굉장히 자지러지고 소라게처럼 숨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그거를 지적받는 게 두려워서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꿈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은 자격 미달일 것이라고. 그건 당연한 거라고. 여러분들 자격 미달입니다. 여러분들 꿈에 대해서 꿈을 이룰 만큼의 자격이 있나? 라고 봤을 때 자격 미달입니다. 자, 제가 지금 3번 말해줄게요. 맷집을 좀 키우세요. 당신은 그 꿈을 이루기에 자격 미달입니다. 능력 부족입니다. 아프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됐네.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뜹니다. 이런 식으로 들으세요. 여기서 이제 좀 더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사람들 이렇게 말하겠죠. 네, 저 그거 이루기에 자격 부족해요. 근데 당신이 보기에는 저한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나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을 정도의 위치라는 전제하에 그게 정말 꼭 필요한 능력치라면 나 갖춰 나갈 거니까 빨리 나한테 알려주세요. 또는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어. 내가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는지. 그럼 상대방이 나한테 지적했을 때 알아요. 저도 노력하고 있고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죠? 하지만 저는 그 놀라운 걸 해낼 거랍니다. 점점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부족한 게 뭐예요? 전 신경 쓰지 않아요. 이런 마음까지는 필요합니다. 오히려 스스로가 더 작정하고 내가 뭐가 부족하지? 이것도 부족한 것 같아. 이거는 부족한 게 아니라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건데 그냥 한번 적어는 놓자. 이거는 필수적인 건데 내가 이게 조금 부족해. 최소한의 자격이 이 정도라면 나는 이만큼인 것 같아.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자기 사심을 담지 말고 중립적으로 판단하세요. 자기를 더 치켜 세워주지도 후려치지도 말고. 사람 성격이 자존감이 채워지거나 자기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분들은 후려치기를 많이 해요. 그럴 때는 주변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참고하시던가 빨리 자기의 결핍을 메꾸세요. 근데 자기 사랑과 자기 존중이 충분히 되신 분들은 귀 닫으면 큰일 나요. 그러면 자기가 무슨 뭐 동화 속 왕자 공주가 되어 있어 이미. 그러면 현실 파악이 안 되고 엉뚱한 삽질을 하고 창피를 당할 거예요. 내가 왕자나 공주인 줄 알고 왕자가 공주처럼 굴었는데 사람들이 뭐야 종업원 주제에 왜 저래? 지가 사장이야? 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핍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최대한 중립적인 그냥 내가 어떻게 세상에 받아들여지는지 그것과 여러분들의 가치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는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마인드 세팅 첫 번째는요. 부족한 점을 반드시 객관적으로 인지할 것. 나의 결점을 받아들이는데 너무 발작하지 마세요. 아무 문제 없어. 시간이 지나면 다 채워진다고 했죠. 두 번째, 나의 부족함과 성공과 실패를 동일시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부족하니까 난 실패하겠지? 내가 지금 부족하니까 이 꿈은 내게 아니겠지? 모든 사람이 꿈 앞에서는 자격 미달이라니까? 자격이 됐으면 진작 이렇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능력 부족인 것과 별개로 꿈에 성패를 가르지 마세요. 차라리 그럴 시간에 확률을 높이고 좀 더 효과적이고 빠른 길을 찾으려고 열심히 세상을 탐구하세요. 될지 안 될지 따지기 전에 확률을 높여보라는 거야. 솔직히 될지 안 될지는 너무 쉽게 알 수 있지 않나요? 자료조사 좀만 하다 보면 대충 요 정도 확률로 되겠구만. 몇 퍼센트 확률로 될지 안 될지를 측정하는 것보다 확률을 높이려고 시간을 더 많이 쏟아부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된다네? 슬프다. 안 되면 되게 해. 왜 그러고 있어? 저는 판도라님 지금 당장 안 되면은 이 꿈은 가치가 없어요. 그럼 포기해. 그러면은 무슨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아무 꿈도 못 이뤄요. 세상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한테 나 자격미달이래. 흑흑. 이럴 시간에 방법을 찾으세요. 내공을 쌓으세요. 확률을 높이세요. 어차피 확률은 제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의 부족함은 채워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갓난아기 때 이미 측정이 딱 돼가지고 얘는 길 줄도 모르고 말할 줄도 모르니까 평생 아무것도 못하고 제 한몫도 못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탕탕탕 이렇게 합니까? 신생아들 두고? 뭐 하는 짓거리야.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한테 그러고 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해보고 이제 막 태어난 꿈을 이 꿈은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탕탕탕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세 번째 마음가짐은요. 효과적인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볼 것. 편견에서 자유로워지세요. 이 꿈을 이루려면 꼭 이 길만 지나쳐 가야 될 거야. 다른 길은 없을 거야. 또는 다른 길 찾아보지도 않아. 성의가 없어. 그걸 우리는 성의가 없는 거라고 부르기로 했답니다. 사회적으로. 제가 막 왜 꼭 그것만 추구하세요? 그래서 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별로 이제 자기가 왜 이 방식을 선택했는지 스스로 설명을 못한다. 브리핑을 못한다. 그거 자체가 그냥 진짜 성의 없이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확률 높이셔야 돼요. 최대한 많은 길을 탐색하시고 비교해보고 재고 따지고 가장 빠르고 가장 편안한 길을 찾으셔야지. 시간이 많으시고 돈도 많으시고 멘탈도 갑이신가 봐요. 그 꿈 안 이뤄도 상관없나 봐요. 대충 하면 결과가 대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대충 실행한 거에 대한 대가는 내가 스스로 치러야 될 거예요. 대충 할 거만 안 하는 게 나아요. 나중에 속상하거든. 좀만 더 제대로 해갖고 좀만 더 할 걸. 나 그때나 왜 그랬을까? 좀만 더 성의껏 찾아봅시다. 내가 하나의 꿈을 이루고 싶다면 최소한 그 꿈을 이루는데 3가지에서 5가지의 루트는 좀 찾아봅시다. 그리고 비교를 해봅시다. 내가 어디에 더 적합한, 유리한 사람인지. 그래서 효과적인 방법은 초반에만 찾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자료 보고 탐구하고 모르지 여러분들이 과거에 봤던 것보다 더 고급 자료가 나오게 될지 그러면서 계속 진화하는 거지. 여러분들의 방법과 수단과 계획이 계속 진화시키세요. 그다음에 마인드 세팅 4번째는요. 내 삶에 더하기 빼기를 잘할 것. 꿈을 찾고 새로운 걸 도전하고 시간을 내고 이러는 것들은 더하기입니다. 더하기만 하면 안 돼요. 뭐 여러분들 삶에 빈 자리가 있었으면 더하기만 하면 되는데 빡빡하게 채워졌을 거예요. 놀았거나 일했거나 여러분들의 24시간에서 새로운 시간이 늘어나면 기존 시간이 빠져야 된다고. 여러분들 정신력에서 새로운 것들을 신경 쓰고 받아들이면 기존의 것들이 빠져야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화를 꾸준히 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빠지고 있을 거예요. 쓸데없이 남 눈치 보느라고 소모했던 정신력, 쓸데없이 내가 별로 기쁘지도 않은 행위 하느라고 소모했던 나의 시간, 감정적으로 불필요하게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짜증과 분노를 느껴서 감정 소모했던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감정학교 수업들을 통해서 비워지게 될 거고 그 빈자리는 여러분들의 새로운 목표를 이루는 데 활용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목표를 위해서 포기하거나 배제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길을 갈 건지 나의 마이웨이 설계도를 완성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불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완전히 다 끊어내라는 게 아니라 줄이거나 삭제하거나 얕게 가거나 예를 들면 우리 엄마 아빠는 저를 굉장히 사랑해요. 저도 우리 엄마 아빠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매일매일 같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저의 삶이 중요하고 저의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2, 3주에 한 번씩 엄마 아빠를 봅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요즘엔 3주에 한 번씩 뵙고 있어요. 저는 제 삶에 저만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조절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죠? 무조건 원하는 것을 위해서 희생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걸 다 가져갈 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삶에서 벗어났을 때 분명히 익숙한 어떠한 것들은 놓아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를 잘해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나만의 기준대로 명확한 기준치가 있어야 돼요. 설계도가 없으면 다 휘둘리게 돼요. 사람들이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따라하고 휘둘리지 않으려면 나만의 인생 설계도가 인생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이따 같이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더하기 빼기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 드렸고 5번째로 무의식적으로 주변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도를 설계하고 규칙까지 다 했는데 이게 습관이 참 무서운 게 여러분들이 마인드 컨트롤 능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주변에 휘둘릴 수 있어요. 왠지 나도 저래야 될 것 같은데 남들하고 비슷해지는 게 좋으면은 그렇게 하시는데 만약에 내가 바라는 인생의 방향성이 평범하지 않다면 길가에 굴러간 돌멩이처럼 흔해 빠진 게 아니라면 안 흔해 빠지겠죠? 흔해 빠진 꿈이 어딨다? 그럼 절대로 주변 사람들
따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품으면 약간이든 크게든 비범해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 비범함이라는 게 꼭 어떤 특정한 상태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능력치가 늘어나고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고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라면 여러분들은 꿈을 통해서 비범해지고 싶을 텐데 그 비범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건데 주변을 다 따라하잖아요? 탈선하고 있는 거예요, 탈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주변 따라하고 분위기에 휘둘리고 이러기보다는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할 때 이 선택을 왜 하는지, 이 선택이 나한테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스스로 충분히 생각해서 혹시 내 선택이 다른 사람들의 선택과 조금 다른 소수에 속해도 스스로 점검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밑도 끝도 없이 확신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에이 마인드 세팅 6번째 항목은요. 세상의 반응을 파악하고 배워가세요. 여러분들은 세상하고 호흡을 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캐치볼 던지고 주고받는 것처럼 주거니 받거니 하는 연습들을 자주 하면 할수록 세상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에서 조금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쌍방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지르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골방에서 자꾸 자기 연마만 하는 게 가장 위험해요. 세상에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하는지, 내가 내 꿈을 어떤 식으로 다듬어야 호응을 받는지는 계속해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만들어가는 거고, 또 나와 같이 누군가가 피드백을 주고받는 흔적을 보면서, 이걸 자료조사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분위기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원래 여러분들이 눈치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과 세상을 파악하는 건 좀 별개예요. 물론 남들의 기분을 조금 더 기민하게 파악하시는 분들이 자료조사도 더 빠르게 감을 잡으실 수 있기는 한데, 눈치가 빠른 분들이라고 해서 세상을 보는 눈치가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건 많이 봐야 돼요. 직접 주고받아 봐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파악하고 감을 잡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수영과 자전거를 배운다 할지라도 직접 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꿈에 어떤 활동이더라도 자꾸만 세상과 호흡하는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SNS도 좋고 우리 미라클 카페도 좋고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을 구경하는 것도 좋으니까 세상과 호흡하기 위해서, 세상과 쌍방 소통을 하려면, 내가 원하는 방식의 소통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되는지,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되는지를 알아가세요. 익혀가세요. 내가 웃긴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 혼자 웃기면 안 돼요. 내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창작자가 되고 싶은데 사람들이 정말 내 창작물로 희망을 받는지 아닌지를 체크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혼자만의 착각일 수 있어요. 착각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물안 개구리는 원래 착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물밖 개구리가 되세요. 우물 밖으로 나오세요. 뭣도 없어도 일단 나오세요. 나오면서 만들어 가세요. 우물 안에서 열심히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올 거야. 그러면 너무 늦어요. 헛다리를 짚었을 확률이 높거든요. 일단 나와. 맨몸으로. 구경해. 세상 보는 눈을 넓힌 다음에 오히려 거기서 틈새를 찾는 거야. 나 저거 잘하는데 저거 기회의 장인 것 같다. 저거 되게 매력적인데 해보고 싶다. 저 이런 식으로 소통하는구나. 세상과 한 개인과 대중이 이렇게 소통하는구나. 나도 저거 잘할 수 있는데, 또는 나도 해보고 싶다. 내가 못하지만 배워서 잘하고 싶다. 세상 보는 눈을 넓힌 다음에 능력치를 쌓으세요. 꿈을 가지세요. 우물 안에서 뭘 하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없어.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판도라님, 저는 꿈이 없어요. 세상 밖을 좀 나오세요. 그래서 세상의 반응을 좀 파악하고 배우세요. 어떻게 좀 세상에다가 나의 어떤 측면을 오픈할 용기가 안 생기면 다른 사람들의 관찰이라도 하세요. 나를 대신해서 세상과 피드백을 주고받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창작자가 꿈이라면 자기의 창작물을 공유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대중과 세상과 소통을 주고받는지, 어떤 식으로 호응을 받는지, 어떤 식으로 경제활동을 하는지 관찰을 하는 거고, 조금 분위기를 파악하고 밑도 끝도 없이 돌진하기 전에 대충 예측을 해보기 위해서 나랑 비슷한 계열로 간 사람들이 어떤 피드백을 받고 있지? 물론 거기에서 조금 더 새로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늘 과거가 유지되는 건 아니고 늘 새로운 것들은 개척되기 마련이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초심자라면 새로운 것들을 하는 게 겁이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세상의 풍경들을 좀 관찰을 하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떠한 패를 끄집어냈을 때 적어도 이 정도의 호응을 받겠구나라고 예측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최대한 유리하게 확률을 높이는 게 최선이겠죠? 그래서 혼자만 나는 초천재 왕자 공주야 이러면서
굳게 믿고 있다가 밖에 나와서 코가 깨지면 여러분들 타격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뭣도 모를 때 일단 세상을 탐구하고 천천히 갖춰 나가시는 게 가장 좋고, 그 과정에서 아무리 부끄럽고 아무리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도 부족하지만 자꾸 부딪히고 깨지면서 만들어 가세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너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가도 그 타이밍은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무대 위로 올라갈 타이밍은. 물론 최소한의 것은 갖춰야 되겠지만 그 최소한이 여러분들한테 혹시 완벽은 아니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7번째. 나의 꿈이 곧 타인의 꿈이 될 수 있도록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난 이런 게 꿈이에요 라고 했을 때 좀 확신을 잘 못 가지시고 두루뭉실한 이유가 여러분들 자신의 취향을 몰라서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의 취향이 유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드라마 작가만 될 수 있다면 내가 로맨스 드라마를 하든 시트콤 드라마를 하든 나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러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고 해봐요. 저는 이것만 이룰 수 있다면 나머지 것들은 세상에 맞춰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오히려 처음부터 확고하게 딱 단일한 취향이 있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그런 단일한 취향인 분들은 자기가 더 많은 것들을 좋아할 수 있고 해볼 수 있다는 걸 몰라서 그것만 고집하는 거지,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취향이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다양한 것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직 결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을 탐구하면서 타인들이 조금 더 호응할 수 있고, 심지어 내 꿈인데 타인들이 자기의 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쪽으로 맞추시면 돼요. 내 안에서 베스트이고 사람들도 너무너무 반응이 뜨거우면 정말 좋겠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을 찾기가 어렵다면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허용 가능한 좋아하는 것들을 얼추 추려 놓은 다음에 이 안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가장 뜨거워서 그들이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게 곧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할 만한 것들로 꿈을 정리하고 다듬으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꾸세요 라고 했다가 아무 기준 없이 구체적으로 하지 말고 내가 허용 가능한 범주 내에선 두루뭉실하게 놓은 상태로 사람들 취향대로 조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니즈도 충족된 상태에서 사람들의 니즈도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분은 양보하고 어떤 부분은 가져가면 되나요? 확률을 높이려면 일단 사람들한테 다 맞춰주는 게 좋긴 해요. 하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행할 만한 열정이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구색은 세상에 맞춰놓고, 그래도 그만 안 그래도 그만인 빈 부분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로 채워 넣으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숙련이 됐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에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끼워 팔기 해도 괜찮지만, 이거는 조금 숙련도가 쌓였을 때고 틀은 세상이 만들고 그 안에 빈틈은 여러분들이 메우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로봇이라고 하면 심장 빼고 나머지는 다 세상에 맞추시면 돼요. 껍질, 팔, 다리, 나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 하지만 이 뜨거운 연료를 공급하는 심장, 그리고 이 로봇가 어떻게 행동할지는 여러분들 마음인데 여러분들답게 하시면 되는데, 그 외에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난 딱히 가리지는 않아, 그런 것들, 잘 모르겠는 것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그럴수록 세상을 탐구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호응받겠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맞춰 나가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니즈와 세상의 니즈를 같이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완벽한 목표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만 그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세상도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호응을 해줄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게 누군가한테 굉장히 반가운 일이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8번째. 나의 방식대로 하지만 나의 방식대로 하세요. 그 일을. 너무 왠지 모르게 저 프로페셔널한 기존의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우리는 거기서 사고의 전환을 한번 해봐야 돼요. 꼭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 아직 내가 뭘 모르는 아마추어여서 저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모를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그럴 필요가 없는 것들은 여러분들 방식대로 행하시면 돼요. 다들 이렇게 안 하는 걸 보니까 왠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주변 따라가지 말라고 했죠. 이거는 프로페셔널한 사람들 참고할 때도 포함돼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했지? 규칙을 발견하거나 규칙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근데 그 틀을 깨는 게 나한테 더 나다운 거라면 틀을 깨세요. 계산을 해보시고. 오히려 이건 틀을 깨는 게 나한테 더 유리할 것 같은데, 그럼 깨세요. 사람들은 좋아할 거예요. 센세이션하다고. 근데 무작정 다 깨면 안 돼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뭔지 알아요? 익숙한 것에 새로운 것을 토핑했을 때를 좋아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들 자신 있으면 모험적인 걸 해도 나쁘지는 않은데, 익숙한 거 8, 90%에 새로운 거 10%, 20% 이렇게 얹으면 사람들은 딱 적당히 안정되고 적당히 새롭다고 좋아합니다. 물론 기술자는 좀 다른 경우죠. 기술적인 부분은 혁신적일수록 좋아하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너무 새롭고 너무 특이하고 이런 것들은 환영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로 나의 욕망과 나의 방식만 고집하는 함정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들이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한 가지 방식과 어떤 한 가지 수단을 고집한다면 그건 그냥이 아니라 그게 효과적이어서 또는 그게 여러분들의 열정 포인트여서 라는 이유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신의 성공에도 도움이 안 되고 사람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효과적인 방법도 아닌데 심지어 본인도 괴로운데 그냥 고른 것들은 없어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나의 욕망에만 충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욕망에만 충실하면 그건 취미입니다. 여러분들만의 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려면 하나의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어떤 단계? 내 꿈이 누군가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내 목표가 누군가의 목표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만들어냈어요? 사람들이 그 물건을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노래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들어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구걸해서 저 너무 열심히 했거든요. 저 봐주세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필요하거나 감흥을 주거나 뭐가 됐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활동에 호응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이 업이 되는 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나만 좋으면 안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맴돌게 돼요. 기대하고 실망하고 화내고 세상 원망하고 사람들 원망하고 누구 질투하고 또 기대하고 실망하고 화내고 그래서 너무 나의 욕망과 나의 방식만 논리적이지 않게 고집하면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불필요한 애씀은 줄이고 나답게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방향성을 잡으세요. 내가 뭔가를 노력을 하면 그만큼 결과가 올 거라는 선입견이 있는 거 알아요. 압니다. 근데 애쓴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애를 효과적으로 쓰셔야 돼요. 존버도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해야 될 때가 있고 빨리 빠져나와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잡나요? 그건 외우는 게 아닙니다. 파악하는 거예요. 파악하면서 스스로 이땐 치고 가야겠다. 이땐 빠져야겠다. 이때 좀 버텨야겠다. 감이 잡힐 거예요. 뭣도 모르고 남들이 외워주는 공식대로 가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여러분들 자신도 다르고 세상도 바뀌어가고 있고 그 당사자가 말하는 것과 모든 요소들이 조건들이 다른데 어떻게 그 룰을 암기해서 그대로 해요? 분위기 파악 스스로 하시고 내 캐릭터 파악 스스로 하시고 내가 원하는 거 스스로 파악을 하시고 그 안에서 적재적소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전혀 효과적이지 않는 노력들은 버려버리세요. 쓸데없이 노력하지 마세요. 쓸데가 있으면 노력하세요. 나 자신한테 쓸모를 따지지 말고 나의 노력, 나의 시간, 나의 헌신 그런 것들에서 쓸모를 논하세요. 여러분들의 감정도 쓸모 있게 활용하세요.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올라탈 수 있는 수단들의 쓸모를 논하세요. 주객을 전도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게 나한테 얼마나 큰 대가인지 측정을 하고 그만큼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는지 측정을 하세요. 근데 최대한 이 값은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객관적인 시야는 어떻게 확보할까요? 다수를 비교해야지 객관적인 게 나와요. 하나의 길만 바라보고 하나의 길만 생각하면 객관적인 시야라는 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 우물만 파는 거는 다른 우물들을 다 구경한 다음에 한 우물을 결정해서 파는 거지 처음부터 한 우물만 파면 그 길이 객관적일 수도 없고 효율적일 수도 없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3년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주말도 없이 일해가지고 최저시급 받을까 말까 하게 그 일의 성과를 얻었어. 근데 내가 이 길만 있는 줄 알고 이렇게 갔는데 근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른 길을 갔는데 6개월 만에 최저시급의 2배씩 벌면서 매년 연봉이 늘어나고 있어.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무슨 느낌 받아요? 나만 바보 된 것 같아. 현타와. 그니까 시야를 넓히고 꼭 누가 나보다 돈을 더 번다고 해서 쉽게 산다고 해서 다 그런 감정을 느낄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현타가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나도 저거 꽤 맞는데 저걸 했으면 달랐을 텐데 그니까 시야를 넓혔어야지. 제가 말했잖아요. 자꾸 바람 피라고 자꾸 다른 거 찍먹해보라고 구경이나 하라고. 그래서 내가 매일 매순간 이걸 최고로 사랑하는지 자꾸 테스트하라고. 새로운 걸로 갈아 낄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해보고 빠지는 것도 지혜롭고 현명한 처사예요. 물론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안 되겠지만 너무 존버만 오래 해보신 분들한테 주변을 좀 둘러보고 한눈도 좀 팔고 적당한 때에 포기하고 갈아타는 것도 지혜롭고 현명한 처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애씀은 좀 줄이고 이게 날 너무 기쁘게도 안 하고 힘들게만 한다면 방식을 바꾸던가. 방식을 바꿨는데 5만 가지 방식을 다 바꿨는데 그냥 이 일을 할 때 더 이상 기쁘지 않고 괴롭기만 한다. 그러면 한번 다른 데 한눈 팔아보세요. 다른 선택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꿈은 여러분들을 간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간택합니다. 꿈은 여러분들한테 봉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여러분들이 갑이고 꿈은 을입니다. 꿈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설레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꿈이 길을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의 호응을 받지 않는다면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던가 다른 꿈으로 갈아타세요. 여러분들은 좀 더 쉽게, 조금 더 여러분들 자신답게 자유롭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그 권리는 없어요. 세상이 요구할 수는 없어요. 스스로 만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누구나 당연하게 어려운 길을 가고 세상은 견디는 거다 라고 사람들이 취급한다고 그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혹시 모르지? 나한테도 쉬운 길이 있을 줄이야.